그, 뭐, 간략하게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 이번 수강 신청 보면 대부분 기계공학부 학생이고, 몇몇 학생들이 저기 전자전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창의 IT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가 학부생인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가 대학원생 정도로,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파운드 기계공학과의 연구실 이름은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해서 산업인공지능 연구실에 있는 이승철 교수입니다. 이거는 뭐 437인데 정확하게는 기계인공지능인데 좀 언어피셜하게 영어로 풀어서 쓰면 인공지능인데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위한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도 요즘은 많이 최근에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뭐 사람들 많이 관심 많아서 뭐 알파고도 들어보셨을 테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딥러닝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수업에서는 딥러닝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개설하는 수업이 있는데 아니면 뭐 저희 황공대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뭐 딥러닝 다루는 수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좀 처음 여러분들이 뭐 기계공학 베이스 또는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공학도로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어널리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당장 딥러닝인지 아니면 좀 더 머신러닝인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펀더멘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이 수업을 듣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어드밴스드하게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또는 뭐 연계를 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여기 제목에 보면 이제 좀 순수하게 인공지능만을 공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여기 M이라는 내용이 붙었는데 가능한 한 뭐 꼭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일 이유는 없지만 공학적인 예시를 많이 좀 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그런 예시들을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있는 뭐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예, 뭐 엔지니어링적인 이그샘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컴퓨터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는 체계적으로 이제 코딩에 대한 것들을 배우죠.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 저희는 기계공학 베이스에서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뭐 수치 해석 또는 매틀랩 정도 뭐 1학년 때 C에 관한 것을 다 공통적으로 다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코딩에 대해서 어 그렇게 스트롱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음, 인공지능은 결국은 컴퓨터 상에서 코딩으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미숙함이나 익숙하지 않으면 이 수업을 좀 듣기가,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하는 코딩에 대한 에 대한 것을 좀 뒤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5공학관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일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뭐 요즘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저와 급한 일이 있어서 컨택을 하시려면 이메일이 저는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조교가 있는데 지금 이종목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치는 5공학관 4층에 있고 뭐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DA 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의 엔지니어링적인 백그라운드는 기계공학적인 마인드와
그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뭐, 그, 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전기공학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많이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수업을 듣지는 못하셔서 이것이 좀 브로드하게 의미가 느껴질 것 같은데, 예, 뭐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서 신호가 있고, 뭐 제어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다이나믹스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박사 과정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계공학 중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뭐 열도 있을 수 있고 유체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고체 뭐 열전달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매뉴팩처링을 공부했습니다. 뭐 연구를 했습니다. 매뉴팩처링 뭐 한국말로는 뭐 제조, 생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지금 여기 제가 뭐 인공지능을 공부했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인공지능을 이때까지는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 4년간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도에 와서 지금 이제 포항으로 와서 정확하게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되어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어드린 이유는 저에 대한 좀 엔지니어링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수업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학위 중에 뭐 머신러닝이 됐든 딥러닝이 됐든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공부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수가 된 이후에 좀 따로 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떠한 연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었어요.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빠르게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게 이제 강의 교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저도 공부를 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좀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제가 마치 공부를 했던 것처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에 관한 것들 이제 정보가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리니어 알지브라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선형대수와 최적화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probability가 있어야 되는데 probability의 내용은 일단은 생략하고 이 수업을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의미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선형대수는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기 초반에 선형대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 뭐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에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최적화 관점 이 두 가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예정이고 또 동일하게 이걸 프로버빌리티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은 이제 2, 3학년 때 신호도 배우고 뭐 확률도 배우고 뭐 4학년 돼서 통신도 배우고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랜덤 프로세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것들이 개념적으로 좀 익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확률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역학적인 문제들, 디터미니스틱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 probability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업 이 학기가 끝이 나고 나서 나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확률에 대한 개념 없이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공부와 연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여기는 이제 코딩적인 측면인데 뭐 매틀랩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고 막 근데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커뮤니티, 이쪽 그 커뮤니티가 다 파이썬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틀랩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예시도 파이썬이고 어사이먼트 여러분들 이제 숙제도 하실 텐데 숙제도 이렇게 손으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코딩을 하는 숙제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highly recommended not to take this course.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듣지 않기를 recommend 합니다. 제가 코딩적인 측면도 이걸 뭐 가르치면 좋겠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수업 내용을 따라오는 거에 어려움은 없지만 이 코딩적으로 뭐 숙제를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시험을 보는 거에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코딩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전무하다. 네. 그러면 좀 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그래서 제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 제가 코드를 다 제공해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뭐 블랭크에서 코딩을 할 일은 없을 테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코드를 샘플로 활용해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좀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정도의 코딩을 제가 미니멈 바텀 라인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각자가 뭐 팀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다 다른 주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사실 코딩으로 그, 그, 결과물이 차이가 나면 좀 엄폐하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딩적인 측면이 메인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머신러닝이라는 것의 펀더멘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것이 제 최우선 목표라고 하지만 그것이 코딩으로 구현되고 임플리멘테이션 되기 때문에 혹시 코딩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의지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코딩을 한번 배워보시겠다도 좋습니다.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이 수업을 안 듣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워크라든지 홈워크 어사이먼트라든지 이그젠의 코딩 프로블럼도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 직접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적에 관한 그레이딩에 관한 것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작년 기준으로 10번 정도 나갈 겁니다. 매주. 그리고 작년에는 프로젝트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결정을 못했는데 일단 제 의지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게 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프로젝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학기가 진행되면서 좀 고민을 해볼 거고 기계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업 시간에 배운 머신러닝 기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정도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주제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한 좀 오픈 엔디드의 데이터만 주어지는 문제가 나갈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한다면. 예. 그리고 지금 이 LMS 시스템은 좋은 게 출석이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된다고 하니 뭐 오늘 첫날 하고 한번 저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래서 수업 파티시페이션 한 10%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점이라고 하죠. 근데 뭐 숙제를 해서 다 맞추면 10점인데 뭐 예를 들어 틀리면 뭐 9점, 8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이에요. 0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최종적으로 성적을 낼 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학생들 아쉬운 게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크리티컬해요. 제가 근데 이걸 뭐 제출하지 않았는데 또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에 관련해서 숙제가 9번에서 10번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숙제를 해서 한 만큼 내세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받을 거니까. 근데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말고사를 본 후에 성적을 다 처리를 하면 숙제가 한 번 안 낸 거가 크게 타격이 커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 채점하는 그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시고 숙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렉처 머티리얼에 관한 건데 모든 강의 자료가 이미 다 어베일러블 해요.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인데 들어가시면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 강의 자료가 다 있고 그것을 유튜브에 다 올려뒀어요, 제가.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놓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 수업 레코딩을 한 것도 뭐 아직 이 시스템에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아직 뭐 생각을 좀 조교랑 좀 논의를 좀 더 해볼 것 같은데 뭐 굳이 제가 안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금 제가 다 유튜브로 다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다 동일한 렉처 머티리얼로 제가 레코딩을 해서 다 올려두었기 때문에 굳이 또 이 수업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가보죠. 가보면 여기가 저 연구실 홈페이지인데 티칭에 머신러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유튜브 링크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이렇게 해서 77개의 비디오가 다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돼요. 제가 다 오픈해 두었습니다. 동일한 내용, 강의 내용은 다 동일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리니어 알지브라를 보면 클릭을 하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HTML 버전으로 변환을 해서 올려둔 건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강의 내용들이 있고 저는 이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관련된 코드들을 이렇게 다 셀 타입으로 다 인베디딩을 시켜 두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교가 한번 따로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뭐 한번 설치를 한다든지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이고 요즘 이렇게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PPT는 이런 식의 PDF로 컨버전을 해서 이미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이너하게 이번 학기에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은 제가 따로 어디죠? 그 LMS에 그 공지는 하지 않고 이 홈페이지에 여기에 그냥 자료를 제가 좀 마이너한 수정을 하고 나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걸 하면 제가 필요하면 여기를 수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만약에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나서의 내용이 제가 좀 수정을 하면 수정을 할게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작년에 사용했던 렉처 머티리얼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가 작년에 한 내용이고 이 컨텐츠를 이렇게 쭉 제목을 보시면 토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수업을 내용은 있지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 수업에 좀 그 인베디딩을 시킬지 아직도 좀 고민스럽고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보면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든지 뭐 그래프 티어리라든지 클러스터링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제가 좀 개인적인 욕심은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여기에 좀 넣고 싶은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것은 수업을 학기가 좀 진행되면서 한번 서로 보죠. 어떻게 되는지.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렉처 머티리얼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동영상도 제가 다 올려두었어요. 근데 이게 좀, 그, 제 입장에서 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애를 썼고 이런 것들 사실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 수업 자료니까. 근데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필요할 때마다 뭐 동영상 설명도 있으니까 좀 어베일러블하게 만들어 둔 건데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 이러면 심리적으로 이런 그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픈을 하는 것이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포항공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액세스를 해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그 순진한 마음에 뭐 나이브한 마음에 제가 오픈을 해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여기에다가 어나운스먼트를 제가 전화 조교가 할 거고 그래서 이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어나운스를 하면 그룹 이메일로 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바뀐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어나운스먼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나운스먼트나 그룹 이메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 이메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한 거에 설명을 들을 때 보면 그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질문을 했지만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하면 뭐 그런 또 그 탭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 서로 같은 질문과 답에 대해서 수업 학생들이 한꺼번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면 또 그런 기술들을 그런 탭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업 시간에 뭐 지금까지는 좀 그 로지스틱 하는 것들이었고 이제 도대체 뭘 수업 시간에 다룰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거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만들어 둔 그림이 이걸 뭐라 그래?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근데 좀 지금 틀린 부분도 있고 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일단 러프하게는 뭐 여기 보면 선형대수,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 뭐 통계적인 것들, 확률적인 것들,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쭉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와 이 수업 시간에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거, 그래서 코딩을 하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이제 보실 거고 배우실 테고 이해를 하셔서 이 코드를 이런 비슷한 것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거고 여기에 뭔가 좀 바꿔서 결과를 보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제가 직접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형대수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그 선형대수는 결국 벡터라든지 뭐 행렬이라든지 뭐 해서 리니어 스페이스에서의 뭐 다루는 것이고 뭐 결국은 AX is equal to B를 푸는 거예요. 뭐 프로젝션이라든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라든지 리스트 스퀘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선형대수의 일부의 내용인데 머신러닝하고 아주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학기 초반에 터치를 하고 나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이 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수 없겠지만 머신러닝에서의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제가 그림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그림을 뽑을 정도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하고. 예.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결국은 요 프로젝션을 의미하는 건데 뭐 이거 프로젝션하고 리스트 스퀘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선형대수에서 학기 초반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버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인데, 뭐 최적화라는 거 여러분들, 막,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어떤 디시전을 내리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것도 옵티마이제이션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 그리고 뭘 최대화할 건지, 뭘 최적화할 건지, 무엇을 미니마이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이거나 엄밀하지 않지만 러프하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항상 최적화의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엔지니어링에서의 어떤 그 필드가 있는 거고, 뭐 근데 제가 뭐 옵티마이제이션 수업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머신러닝을 잘 이해하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그래서 보면 뭐 리스트 스퀘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뿐만 아니라 뭐 뉴턴 메소드라든지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뭐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머신러닝에 관련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중에 그 컨벡스라는, 뭐 저희로 지금 볼록 함수라는 건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주 전체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스몰 셋의 그 스몰 셋이긴 하지만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징 또 뿐만 아니라 머신 러닝의 많은 문제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그 치환을 했을 때 그것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많이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있는 문제를 솔빙을 하면,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문제를 풀면 결국 머신 러닝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한 뉴메리컬한 솔버라든지 아니면 그게 CVX 또는 CVX 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살짝 다룰 예정인데, 이 CVX 파이가 설치가 잘 안 돼요. 설치가 잘 안 돼서 뭐 기존에 있는 파이썬의 어떤 그 라이브러리 모듈하고 좀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문제가 충돌일 수 있어서, 근데 뭐 조교들이랑 해서 잘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는 방법도 제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역적인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트러져 있는 샘플링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히든한, 제너럴한, 또 앱스트랙트한 패턴을 통계적으로 찾는 거예요. 예. 그게 머신러닝이고 인공지능이고 딥러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와 확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확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르겠으면 뭐 이 세상에 대한 뭐 자연 현상이라든지 원리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법칙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다 디터미니스틱하고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다른, 좀 이게 옆길로 새는 이야기긴 한데, 모든 것들은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상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뭐 여기 또 물리 또 하시는 분들은 뭐 뭐죠? 그 퀀텀이라든지 또 그 불확실성의 원리 또 이런 거 해서 또 너무 심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없는 일정 부분들을 그냥 예를 들면 불확실성, uncertainty, noise,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uncertainty에 대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probability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도 자연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덤으로, 그냥 통으로 그 uncertainty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probability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에는 항상 노이즈가 끼어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에, 아니면 매절하는 어떤 센서리 시스템에 뭐 어디 모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트래킹하고 다운 트래킹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일부를 전부 다 그냥 이거는 그 노이즈로 취급하고 그걸 probability로 모델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 지금 말씀 제가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모르셔도 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 자연현상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좀 바라볼 때 어떤 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것은 뭐 제가 여기서는 좀 깊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 좀 다양하고, 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터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책이나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머신러닝 하면 처음에 보는 단어가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 리그레션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하면 회귀 분석. 우리 근데 여러분들 뭐 엑셀이라든지 뭐 1학년 때 물리 시간에 실험을 하면 실험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래서 피팅을 하죠. 선을 긋죠.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죠. 이게 그냥 다 리그레션에, 여러분들 리그레션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리그레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머신러닝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데이터 피팅인데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은 엑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 시간에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뭐 분류한다? 뭐 구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덩어리를 짓는 겁니다. 차별을 두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 예시를 보면 빨간색의 데이터와 파란색의 데이터는 분명히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클래시파이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뭘 할까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문제들도 머신러닝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별해야겠죠? 뭔가 측정을 한 이후에 뭐 검사도 그런 뭐 검사단에서도 이게 정상인지 불량인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머신러닝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치환이 되고 그냥 머신러닝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한 이론들과 코딩 실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다른, 또 두 개는 뭐 제가 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도학습,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디멘전 리덕션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잘 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센서를 10개를 달 것을, 그럼 이제 뭐 그냥 10차원이라고 하죠. 센서가 10개니까. 이것을 3개만 써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면 10차원을 3차원으로 디멘전 리덕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7개의 센서, 버릴 7개의 센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냥 전문가가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10개의 채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셀렉트 할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방법론인 거죠. 여기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멘전 리덕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리덕션은 공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트 다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0차원을 이해하는 게 쉽겠습니까? 3차원을 이해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은 3차원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시각화를 할 수가 3차원까지밖에 시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차원 축소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으로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도 디멘전 리덕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멘전 리덕션, 뭐 주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PCA라고 해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관한 것을 메인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거 한쪽은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클러스터링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필드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우리로 치면 둘 다 덩어리 짓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의 언어로 쓰면.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딥러닝 또는 뭐 artificial neural net 해서 인공신경망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딥러닝이라는 과목은 따로 한 학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의 메인 토픽은 딥러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커버를 하지 않을 건데 ANN까지는 제가 다룰게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ANN이라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아주 그 베이스 라인이 되는 것까지의 연결성까지는 제가 짚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N 뭐 지금 ANN이 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여기 있네요. Artificial Neural Net이라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설명을 이 수업에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에 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학원 수업에서 오프닝을 그 다음 학기에 가을 학기에 오프닝을 할 거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을 들으셔도 학부 4학년이 머신러닝을 들은 학부 4학년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딥러닝 강의 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걸 뭐 보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 수업 한 학기 동안 다 재밌게 열심히 쭉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시면 이것까지 어드밴스드하게 또 연결해서 보시는 것을 권장하지 지금은 여기 뭐 이 내용을 공부하실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강의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그 학과마다 이제 학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기계공학에 있기 때문에 기계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공지능 머신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기계공학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좀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AI 플러스 M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 이런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저도 있고 저희 기획과의 노은석 교수님, 뭐 카이스트에 계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예, 뭐 MIT도 보이고 뭐 원자력, 뭐 한전전력연구원, 버클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기계공학과 아니면 뭐 제가 기계공학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공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학이랑 인공지능이랑 잘 결합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인포머티브한 유튜브 동영상들을 좀 이렇게 업로드를 해두었고 보면 이제 튜토리얼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공부 자료들이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교양적인 측면들, 뭐 선형대수, 예, 강의 자료, MIT의 길버트 스트랭 교수님 강의,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은 스탠포드의 강의, 그다음 확률, 그다음 뭐 제가 뭐 같은 겁니다. 이거 제가 하고 있는 머신러닝, 뭐 그리고 앤드류 은 교수님 거, 뭐 윈스턴 교수님 거 뭐 이렇게 막 쭉 있어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했을 때 보았던 수업들입니다. 쭉 이 내용들. 뭐또이 부분은 뭐 아직은 여러분 뭐그 알파고를 하면서 강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뭐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다가 담아 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다음 예, 이런 정도 해서 뭐 한번 제가 이 슬라이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여기 가서 뭐냐면 뭐 시리어스하게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도
나름 제가 공부했던 자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좀, 여러분, 뭐, 최소, 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선별해서 제가 올려둔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전체적인 뭐 이 학기의 이론적인 것들을 아무 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성 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이 수업에 대한 모티베이션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잡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목적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